자, 이번에 이제 2번 뭐냐라고 하면 평면 위의 점에서의 운동, 거리. 자, 평면의 점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은, 자, 약간 선생님 부연 설명을 해줄게. 근데 부연 설명보다 앞에 선생님이 정리하는 컨셉으로 이해를 했으면, 어쨌든 그걸 결론적으로 암기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자, 평면 위에서의 점의 거리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 쪽에서 다루었어. 오케이? 그럼 이제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평면으로 갈게요. X축, Y축. 오케이? 그러니까 축이 두 개 늘어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어느 곡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걸 y는 fx로 표현해도 되긴 하지만 함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매개변수로 표현될 수도 있으니까 이때 여기에 어딘가 위치, 이 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을 x하고 y라고 잡으면 이때 x좌표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y좌표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여기를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인다. 움직이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데, 그럼 시간 t에 따라서 위치를 바꾸잖아. 그러니까 그 위치를 어쨌든 t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이해가니 뭔 얘기인지? 그럼 함수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이 얘기가.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대충 여기까지? 그래서 위치, 이게 위치야, 이게 위치, 이게 위치. 위치는 여기서 어떻게 표시돼? 수수성 형태로 표현되는 거야.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자,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벡터로 생각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걸 미분한 것을 성분으로 채택한다고 얘기했어. 맞아요? 선생님 얘기한 게?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dx, dt 되고요. dy, 뭐가 되는 건 dt 됐어. 맞아? 그게 f', g', 이렇게 되는 거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냥 이것만 쓸게요, 선생님이.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라고 하면, 자, 속력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벡터 v에 스칼라, 절대값 붙이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 아직은 안 배운 사람들은 좀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이런 크기를 구할 때,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는 이 성분의 제곱의 합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지? 벡터 배너들은 되게 지금 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야, 이게. dt, dx의 제곱이 되는 거고, 플러스 dy, dt의 뭐가 되는 거야? 제곱 이렇게 돼서, 이게 바로 속력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봐봐. 그래서 어떻게 지금 갈 거냐라고 얘기하면, 이건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는 속도와 가속도 쪽에서 우리가 다 해가지고 지금 얘기되어 있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진짜 관심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런 걸 해봤는지 알았는데 지금 처음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거냐라고 하면, 얘가 맨 처음에 A라는 T가 여기 이게 T 이퀄 A라는 시간이라고 하자고. 왜냐면 여기 역시 이 좌표는 X, 이 좌표는 Y. 이렇게 되기 때문에 T라는 변수를 여기에 표시할 수가 없어. 이미 표시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에 있을 때 이 T의 값을 A라고 하고, 이 값을 만약에 B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왜? 변수가 다 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봐봐. 뭘 봐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서, 정확하게 이게 어디만큼 움직인 걸 얘기하냐면 이 곡선 만약에 이게 길이였다고 길이 있다고 쳐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다고 치면 이러한 곡선의 길이가 바로 운동 거리가 되는 거지. 구해본 적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금방 알 수 있다. 왜 알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 이 운동 거리 S는 운동 거리는 우리가 수직선에서 운동해서 어떻게 반영했니 이거? 뭘 적분하니까 운동 거리가 됐어? 뭘 적분하니까 운동 거리가 됐어? 선생님이 얘기할게. 속력을 적분하면 운동 거리가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수직선의 운동에서는 속력을 적분했잖아. 왜 애들이 표정이 왜 그래? 알았어? 그럼 여기서 있잖아. 평면의 운동도 우리가 있잖아. 이동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속력을 찾아봤더니, 굉장히 혐오스러운 이식이, 일로 들어오네. 좀 더 설명해줘야 되겠다, 보니까. 납득 도저히 안 되죠? dy 되고, 이렇게 하고 여기 얼마? dt. 이게 바로 속력, 이동거리. 오케이? 그럼 어떤 컨셉에 맞아 떨어지냐라고 하면 정말 수직선에서의 표현과 평면에서의 표현은 정말 다른 표현이야, 그지?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컨셉은
어쨌든 속력을 적분하면 운동 거리가 되듯이, 오케이? 여기도 속력을 적분했더니 운동 거리가 되는 거는 맞더라, 이 얘기야. 이해 가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해 드릴게요, 선생님. 이제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자, 그럼 이 거리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라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볼게요, 선생님이.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야. 속력을 적분하면 이거 하나 더 쓰자. 조금 쉽게 이야기해서. 속력이 여기는 어떻게? 벡터, V의 크기, 이렇게 지금 표현되니까 요거를 적분한 게, 결국 그게 이거니까 이거 적분하면 돼, 이거죠. 자, 괜찮니? 그래서 속력 우리가 찾았어. 속력의 이동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일단 공식을 선생님이 소개를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앞에 수직선처럼 똑같이 어떻게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이듯이 어쨌든 평면에서도 속력을 역시 적분하는 컨셉으로 가는 건 맞다는 얘기야.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런데 이게 나오는 건 조금 있잖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렇게 없진 않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좀 할게. 머릿속에 이거 좀 집어넣긴 해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집어넣는데, 자, 선생님이 옛날에 너네 지금 수트 들어갈 때 극한 설명하면서 그래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기억 안 나냐? 어떤 거 선생님이 설명했냐면, 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때. 그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거를 이렇게 반띵해가지고 요점과 요점을 이어서, 좀 이렇게 곡선이 너무 재미없다. 좀 재밌게, 좀 드라마틱하게 좀 변화해야지, 좀 재밌게. 안 드라마틱한데? 그냥 참아라, 얘들아.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들어봐.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얘하고 얘를 서로 연결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얘하고 얘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돼. 얘하고 얘 연결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얘기하고, 컨셉이 비슷하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또 이거 잘라내면,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얘하고 얘를 연결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얘하고 얘를 연결하면 원래 곡선이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되고, 얘하고 얘를 반띵해서 또 찾아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반띵하면 요렇게 되고, 어쨌든 간에, 잘리면 짤수록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디에 비슷해져? 곡선의 전체 개형과 비슷해지잖아. 그게 기본적인 미분 컨셉의 아이디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의 운동거리를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 보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컨셉을 그대로 여기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계속 잘라나갈 거 아니야. 곡선이 근데 너무 재미없다, 진짜. 이렇게 좀 돼야 되겠다. 아까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치? 예.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디냐면, 어느 한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한번 해보면, 이게 계속 잘랐다고 생각해. 그럼 자르면 자를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금 아까 전체 경하고 비슷해졌잖아요, 그래프가. 그거 똑같이, 여기하고 여기 두 점을 연결한 거하고, 곡선이 조금 이렇게 곡률이 있지만, 얘하고 얘를 살짝 이렇게 연결해서 이은 거하고, 이게 구간이 짧아지면 점점점 어떻게 되니? 더 어떻게 한다고? 더 직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거의 그 구간 내에 있는 곡선하고 거의 차이가 없게 되는 오차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아니면 괜찮아. 괜찮으세요? 따라서 질문.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선생님이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왜 베이스로 미리 깔았냐라고 얘기하면, 자, 그럼 이제 일로 가서 이제 이걸 확인해보자고. 자, 얘가 말이야, 운동거리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일종의 이 운동거리에 대한 도함수로 표시될 수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얘를 미분한 게 이거라고 얘기하면, 그럼 적분한 게 곧 이게 되는 거지, 지금이지.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이니까. 그지? 예, 그렇게 되면, 일로 가서 왜 이야기부터 드렸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아주 구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곡선하고 거의 비슷해져요 라는 얘기 했었잖아. 그럼 영원히 짧아지면 어떻게 곡선과 거의 일치하는 걸 보는 거지, 지금이지? 극한의 개념이 그 컨셉이니까. 어디에 바꿔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어디 가냐라고 얘기하면, 일단 얘의 도함수부터 생각해야 돼. 근데 저거는 t라는 변수로 생각을 하자고. 왜냐면 여기 t가 지금 변수로 지금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얘를 뭘로 미분하냐면 얘를 S''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 S에 그다음에 뭐 S를 T로 이렇게 미분해주는 이런 상태가 되겠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S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아주 짧은 거리에서 이동 거리를 생각을 하자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S로 표현했으니까 그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은 델타 S로 표시를 하지 말고 요거부터 미안. 요거부터 정리하고 해야 되겠다. DS 표시 안 되니까. 오케이? 조금만 더. 한 번만. 그럼 이제 얘는 뭐냐면 S를 T에서 미분했으니까 그 리미트. 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델타 T가 0에 가까워질 때, 오케이? 그러면 델타 T분의 자, 델타 S로 표현할 수 있지?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은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미분계에서 정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델타 S라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그만 아주 미세한 구간에서의 지금 이동 거리야. 근데 그거를 곡선으로 구할 수 없으니까 뭘로 대신한다고? 직선으로 대신한다고. 아주 짧은 거리에서. 왜 그게 가능해요? 라고 얘기하면 아까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얘기했어? 그 짧은 거리에서 직선하고 곡선의 오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한다고?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오차는 더 작아지니까. 이해 가니?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 전달이 됐습니까, 선생님 여기까지? 오케이. 이 부분을 어떻게 놓냐면 델타 S라고 놓는 거야. 델타 S.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한번 이어봅시다. 그럼 이건 X의 증가량이 되고 이거는 Y의 증가량이 되겠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도? 오케이?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어? 그러면 델타 S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빗변이 되기 때문에 자, 피터러스 정리에 의해서 델타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델타 Y 전체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맞아요? 오케이? 좋아. 그럼 이제 가보십시다. 리미트. 델타 T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S를 표시하면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증명은 근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사실 개념적으로.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요것 대신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델타 X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델타 Y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델타 T였어 원래. 괜찮니 얘들아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갑니다. 리미트 델타 T가 0에 가까워져. 안으로 집어넣읍시다. 루트 델타 T 델타 X 전체의 제곱 플러스 델타 T의 델타 Y 전체의 제곱. 자, 이게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기호이듯이 알겠습니까? 여기에 극한기호를 붙이면 그럼 얘는 어떻게 대요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루트 뭐가 되냐면 가로 열고 dt dx의 제곱, 여기다 극한기호 붙이면 이렇게 된다. 괜찮습니까? 동의? 자, 플러스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dt의 d 뭐가 되냐면은 y 제곱. 동의? 괜찮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가보자. 자, 얘를 미분했더니 결과가 저거의 도함수가 이렇게 표현됐어. 오케이? 그럼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플라잉이 떨어진 ST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부정적분의 하나를 집어넣어서 자, 적분 구간을 설정해가지고 정적분을 해버리면 그때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대수적으로 증명이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직관적인 어떤 것들이 확 와닿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미분식에서 도함수 유도해가지고 정적분하는 이런, 이제 부정적분하는 이런 컨셉으로 저희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다른 거 없지? 자, 확 와닿지는 않지만 어쨌든 깔끔한 증명은 저게 우리한테 맞는 증명입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는 사람?